이번 세션은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비주얼라이제이션 플랫폼인 오토뷰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은 이프테크의 최대진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인사하시죠. 예. 예, 제가 처음에 이제 제 개인적으로 한 6년부터 오토뷰를 썼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새 그 T50이라는 항공기 있지 않습니까? 곧 개발 초기에는 오토뷰를 썼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나고 이렇게 신문상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오라클이 이제 뭐 제품들을 많이 사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사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라클로 어떻게 편입이 됐는데, 사실은 충성심 있는 좀 고객들도 꽤 있었는데, 오토뷰가 지난 한 10년에. 일단은 뭐, 국내 시장을 제가 이제 동향을, 보니까요. 제가 오토뷰로 시작한 지 3년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굉장히 솔루션이 좋아서, 오라클 쪽에 제안을 받아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한국에 있는 고객들이 많은 불편과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겁니다. 왜냐면은 제대로 된 기술 지원이 안 됐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다소 쪽 통해서 OEM으로 공급받은 그런 고객들은 거의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케이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안타까운 현실도 있었고, 하지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프테크가 이제 오라클의 GS 조직의 한국 파트너를 하면서 아주 작년 동안에 많은 프로젝트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도 이제 고객들한테 전수해 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드디어 한국에도 열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참 좋은 기회인데, 우선, 이프테크와 최대진 대표님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한 10여 년간, 이쪽 캐드캠 CA 쪽에, 소프트웨어 컨설팅 및 판매를 해왔었고요. 주로 어떤 거 하셨습니까? 뭐, 캘컬레이션 쪽 분야나 아니면은 뭐, 캐드 분야, 뭐, 이런 쪽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PTC 메스캐드 가지고, 국내에서 영업을 시작해서, 여태까지,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다른 회사한테 이렇게 머지되는 상품을 주로 하시나 보죠? 그런데 이제, 참 공교롭게도 그런데, 오라클의 이제 오토뷰 같은 경우는 머지가 되고 난 후에, 제가 파트너가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메스캐드도 원래 PTC 넘어가기 전에 하신 거예요? 전에 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파란만장하신. 뭐, 저희는, 메스캐드도 어떻게 보면 제가 2000년대 초반에,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가 처음, 메스캐드를 잘 몰랐을 때, 씨앗을 뿌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 많이 썼어요. 아마 T50 전투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T50 전투기 때문에도, 한국항공에 많이 갔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하여튼 어디 있다 오셨는지 참 잘 오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굉장히 어떤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한국에 소개하시려고 굉장히 험한 밭을 많이 다니셨는데. 맞습니다. 오늘 어젠다를 제가 읽어보니까 사실 오토뷰도 상당히 역사도 오래되고 굉장히 좋은 뷰인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카티아를 최초로 볼 수 있는 뷰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96년인가 샀어요. 우리 회사에서.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제 오토뷰는 뷰가 아니라 오토뷰는 뷰였지만 지금은 플랫폼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오토뷰를 간략하게 설계해드리면 단 하나의 소스로 어떤 캐드 데이터, 그러니까 약 480개 포맷을 지원을 합니다. 오피스부터 이미지, 2D, 그 다음에 3D, 그 다음에 EDA까지. EDA라는 거는 멘토, 주캔, 케이던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예, 그걸 하나의 소스로 어떤 변환이나 어떤 컨버전 없이 그냥 단일 소스로 전부 다 뷰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뷰잉 퍼포먼스가 옛날에 뭐 뷰어 포커스로 이렇게 맞췄는데 뭐 물론 다 그 각 사마다 어떤 자기만의 뷰어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모티브도 마찬가지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뷰어 기능에서 과거에는 그러니까 뷰어로서만 평가를 했지만 지금은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그 기업의 어떤 기관 시스템 네. 뭐 PLM이 될 수도 있고 네. ERP가 될 수도 있고 기타 뭐 그룹웨어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업무 포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쪽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한층 더 가볍고 빠르고 어떻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으로 네.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2D나 이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2D는 물론 3D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대부분의 CAD 아마 제일 많은 포맷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토뷰어가 제일 역사도 오래되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나중에 좀 이제 좀 질문도 좀 나름대로 질문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예. 여기 대표님들이 고수이기 때문에 우리 고수를 만나면 또 예. 고수에 맞는 그 질문들을 하니까. 예. 사실 저희들 할 때 제일 고민이 이캐드의 주캔이나 예. 멘토라는 그거 뷰어가 잘 안 돼가지고. 예.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그것도 된다 그러니 상당히 엔터프라이즈급으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까 솔루션처럼 이거가 데스크탑용으로도 있고 뭐 서버 형태로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오라클이 인수하면서 예전에 뭐 데스크탑용, 그다음에 웹 서버용 별도로 판매를 했는데 네. 통합이 돼 버렸습니다. 예. 이제 뭐 통합이 돼서 예를 들면 완벽하게 웹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예. 보통 보면은 뭐 뷰어라고 그러면 웹을 지원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완벽한 웹이냐 아니면 뭐 스윙클라이언트 형태의 웹 지원이냐 예. 이거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오라클의 오토뷰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웹 브라우저로서 자바 어플릿으로 구동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뷰어와 틀리게 변환하지 않고 스트리밍 방식으로 그냥 바로 뷰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퍼포먼스라든가 그 다음에 속도, 가속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은 사람들의 CAD가 480K 포맷을 지원하다 보니까 다 일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회사는 카티아를 퀄리티 있게 보고 싶고 또 어떤 사람은 큰 파일을 퀄리티는 필요 없고 예를 들면 빠르게 뷰잉하고 싶고 네, 마크업 네, 그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컨피그레이션 작업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잘 적절히 해준다고 그러면 네.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웹 환경으로 다 잘 그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 뷰어가 뭐 신 클라이언트도 있고 뭐 그렇진 않습니다. 전부 다 웹 환경입니다. 웹 환경이에요? 예, 웹 환경에다가 이제 오프라인 버전이라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웹 환경이라고 그러면 데스크탑에 네. 뷰어를 깔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IT 관리자가 상당히 편하겠죠. 예. 마치 내가 뭐 쉽게 말하면 한 게임에 들어가서 고급이다 고급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네. 그럼 다시 접속하면 업그레이드가 되죠. 네. 예, 똑같이 그렇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용자들은 이게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오프라인 버전을 또 지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웹 버전에서 오프라인 버전을 다운받아서 내 컴퓨터에 깔 수 있습니다. 웹 버전이고 오프라인 버전이라고 얘기를 나눠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마크업이라든가 뭐 이렇게 기간 시스템에 붙어갖고 업무 프로세스를 하다가 예를 들면 네트워크가 끊어지거나 아니면 해외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랬을 경우 오프라인 버전을 이용해서 내가 그런 작업을 하고 다시 그게 네트워크에 붙었거나 아니면 PLM 시스템에 접속했을 때 그동안에 했던 작업들을 다시 PLM 시스템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토뷰어는 웹 버전과 오프라인 버전 이렇게 두 개를 다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로 뭐 프로덕트로 해서 뭐 분류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늘 발표의 요 그림이 이제 좀 나름대로 중요해서 제가 한번 선택을 해봤었는데 요 엔터프라이즈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이걸 하시면서
이 오토뷰의 약간의 철학이, 그리고 또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 예. 어떤 식으로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뭐, 이 그림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뒷장에 네. 이 그림에 대한 어떤 요약 설명들이 제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일단은 보시게 되면,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기관 시스템,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느 한 기업에서 PLM이 전부 다 기관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ERP가 또 전부 기관 시스템은 아닙니다. 예. 그죠? 자,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통합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적절한 업무 프로세스를 분담을 나누기 위해서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죠? 자, 그 뭔가가 필요한데 그 뭔가라는 것이 기업에서 산출되는 데이터들일 겁니다. 예를 들면 캐드 데이터일 수도 있고 문서 데이터일 수도 있고. 자,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PLM에서 역할은 어떤 것이며 그게 ERP에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내비게이션 역할을 오토뷰가 해줄 수 있다. 예. 그리고 그런 모든 기능들을 오토뷰가 다 그 뷰 안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서로 기관 시스템에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연관된 업무를 같이 통합적으로 해결하고 싶을 때 그때 오토뷰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말씀은 좋은데, 그러면은 그 인테그레이션을 할 때 여기에 뭐 API를 씁니까? 아니면 뭐 XML 같은 걸 사용합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웹 버전이기 때문에 일단적으로 그 XML 소스도 쓰고요. 예. 그다음에 ISTK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그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플랫폼이라고 되는데, 자, 오토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회사에서 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그런 의미는 아닌데, 자, 한 회사가 PLM, ECM 같은 경우는 뭐 엔터프라이즈 콘텐츠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우리가 뭐 쉐어포인트라든가 뭐 IBM의 파일렛 이런 것들이 되겠죠. 뭐 다큐멘터 같은 것들. 그다음에 ERP 같은 경우 오라클의 ERP, EBS, 그다음에 SAP ERP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그 회사는 또 포탈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그룹웨어도 갖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프린트 서비스도 구축을 해서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필요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스템도 갖고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을 연계하기 위해서 단지 뭐 SSO가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죠? 예. 이때 오토뷰가 이런 PLM에서 나온 산출물을 또는 ECM에서 나온 산출물들을 ERP하고 연결을 해서 어떻게 쓸 건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포탈을 통해서 업무의 어떤 그 배포를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의 소스로 아주 쉽게 전부 다 그 연계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오토뷰를 도입하게 되면 중복 투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PLM에 대한 뷰어, ECM에 대한 뷰어, 뭐 ERP에서 뷰어가 필요하다. 또는 EDA를 뷰잉하기 위해서 다른 뷰어가 또 필요하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중복적인 투자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뷰 자체가 다운로드를 원천 봉쇄합니다. 파일 다운로드를 원천 봉쇄하기 때문에 뭐 배포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어떤 보안성 이런 것들을 상당히 그 강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많이 설명해 주신 건데, 여기 보면은, ISDK라는 것이 무엇이죠? 예. 인테그레이션 그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킷이라고 그래서 그 각 기관 시스템과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는 그 키트를, 그 프로덕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전 세계에서 웬만한 엔터프라이즈급 시스템에 관련된 기술적인 노하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ECM 같은 경우는 오라클의 UCM,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쉐어포인트, 뭐 EMC의 다큐멘텀, 그다음에 IBM의 파일렛, 또 맨 밑에 보면은 알프레스코라고 뭐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 그 ECM 구축하고 싶은데 이게 좀 어렵다 하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은 좀 오픈 소스 같은 걸 이용해서 구축할 수 있는데 거기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PLM 같은 경우는 뭐 에자일이라든가 뭐 SAP, 그다음에 PTC, GMS, 다소 이렇게 쓸 수 있고, 특히 이제 PPM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마베라 하고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 연결하는데 그 UCM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ERP 같은 경우는 뭐 SAP, 오라클, EBS와 연계해서 아주 여러 가지 워크오더라든가 플랜트에서 뭐 P&ID 시스템, 인텔리전트 P&ID 시스템 같은 것들을 구축할 때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간단하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도 이제 이런 질문인데, 이거를 어떤 무슨 캐드나 이런 데이터를 컨버트 해가지고
그 오토뷰에 네이티브 파일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예. 그게 컨버트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 지원이 하는지 이렇게 질문이 왔는데. 그 오토뷰의 그 파일 컨버전의 기능에 대한. 예, 예. 일단적으로 오토뷰는 이제 첫 번째 이제 오토뷰에서 파일 컨버전 할 수 있는 거는 뭐 PDF나 TIFF, 그 다음에 뭐 STL 이런 형식의 어떤 일반적인 형식으로 컨버팅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뷰잉할 때는 컨버팅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방송하기 직전에 좀 이제 대화를 나눴었는데, 이제 외국에서 이런 PLM이나 뭐 이런 것들이 OEM으로 이렇게 같이 패키지로 나오는 솔루션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화면에 보시게 네. 되면, 에자일의 에자일 PLM. 예, 에자일. 다소 시스템의 에노비아. 예. 그 예전에는 이제 다스에서 이제 판매했던 그 스마트 팀도 OEM이었는데, 예, 스마트 2009년 이후로는 OEM이 이제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OEM으로 이제 사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일단 오라클의 GSU 조직부터 이제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제 저희 같은 이프테크는 GSU의 다이렉트 세일 조직입니다. 그다음에 그 GSU 본사에 가게 되면, 본부에 가게 되면 OEM 세일즈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OEM은 그런 오라클의 에자일이나 아니면 다소나 이런 쪽하고 이제 OEM 계약을 통해서 다이렉트 세일즈하고 틀리게 가격은 저렴하지만 어떤 사용 범위에 대해서 제약, 그러니까 기능에 대한 건 없습니다. 예를 들면 OEM 시스템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만 이렇게 제약하는 그런 그 판매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PPM이나 뭐 이렇게 굉장히 라이프 사이클에 다양하게 저희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렇게 OEM으로 들어왔지만 뭐 잘 활용도가 굉장히 낮은 이유가 어떤 것 같습니까? 일단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아직 에자일 쪽은 저희들이 뭐 이렇게 크게 판매된 케이스를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다수가 상당히 많은 고객을 가지고 있는데, 스마트 팀이나 이전에 에노비아를 통해서. 근데 이제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은 다수 코리아나 아니면 오라클 코리아에서 자기네 PLM 판매를 위해서 오토뷰에 관련돼서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어떤 고객이 요구하는 거에 대한 어떤 컨피그레이션, 그 다음에 인테그레이션을 했는데 2% 부족하게 났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도 고객들을 만나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저희들은 OEM에 대해서는 절대로 어떤 기술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닫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이렉트 조직에서는. 근데 필요하시면 뭐 저희들한테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조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뷰어에 대한 어떤 선입감들이 한국 마켓에서는 있잖아요. 왜냐하면 뭐 뷰어를 내가 공부하면서까지 뭐 트레이닝을 받으면서까지 하냐, 뷰어라는 거가. 왜냐하면 나도 설계하는데 엔지니어들이 바빠 죽겠는데 캐드 교육도 잘 못 가는데 뷰어까지 가냐,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벤트나 이런 세션을 가진 거가 우리나라에서도 좀 뷰어나 비주얼라이제이션 전문가들이 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캐드보다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거가 보통 복수의 캐드를 알아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PLM의 어떤 지식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좀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이 캐드는 굉장히 흔한데도 불구하고. 예. 뭐 굉장히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뭐 성급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뷰라는 자체는 어떤 PLM에 포커스가 돼서 뭐 어디에 포커스가 돼서 쉽게 써야 되고 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루 몇 시간 날 잡아서 교육을 받거나 이런다고 그러면은 구입하는 고객도 상당히 부담일 겁니다. 그러니까 뷰어가 회사 내에서 전반적으로 쓰여지는 어떤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전사적으로 교육을 한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토뷰에서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2D가 됐든 EDA가 됐든 간에 3D가 됐든 여러 가지 캐드 뷰잉을 하면서 데이터 뷰잉을 하면서 아주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들을 아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가 상당히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어떤 다른 뷰하고 틀리게 단순한 메뉴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좀 질문이 좀 센시티브한 질문일지 모르는데 가격적인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예를 들면 보통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사에서 예를 들면 PLM을 도입을 했는데 우리 회사는 2D를 핸들링하는 사람이 100명의 그 유저 중에 PLM 100명의 유저 중에 우리는 2D를 핸들링하는 사람이 80명이고 나머지 20명만 3D를 쓰는데 우리가 3D를 100개를 다 사야 되느냐, 그죠?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오토뷰는 여러 가지 모듈별로 나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ECAD를 비용하고 싶다, 3D를 비용하고 싶다, 그 다음에 2D를 비용하고 싶다. 이 모듈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외국 같은 데는 그게 더 합리적이지만 한국은 굉장히 불안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점에? 그러니까 모듈을 계속 사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예. 복잡하게 예를 들어서 모듈마다 비용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파는 건지 아니면은 웹 버전이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2D부터 제품이 2D부터 3D, 오피스, 2D, 3D, EDA, 그 다음에 일렉트로 메카닉, 통합비용 이렇게 모듈이 나눠져 있고요. 네. 그 중에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거기에서 고객이 원하는 해당 프로덕트를 선택해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CAD를 이렇게 우리나라에 CAD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습니까? 학생들이나 뭐 이런데 그래서 그런 학교나 이런 데에서 이거를 조금 더 많이 선전을 해서 좀 이렇게 많이 퍼뜨리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것보다는 요즘에 이제 보면은 이 산업 전반에 보시게 되면 PLM 개발자라든가 ECM 개발자들, 그다음에 ERP 개발자들이 상당히 수요가 부족합니다. 그렇죠. 부족하죠. 엄청 부족하죠. 만약에 생각이 있으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학교에다가 그런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PLM을 연구하기 위해서 어떤 뷰어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목적이라고 그러면 연구 목적으로서도 상당히 연구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좀 교육기관에서도 뷰어를 통해서 CAD를 분석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면 뷰어를 통해서 어떤 시스템 개발이라든가 아키텍처를 분석하고 그런 인력을 많이 생성해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예. 저기가 질문이 한번 좀 이제 몇 분이 질문 중에 오토뷰의 설명을 들으면 클라이언트 서버 형태보단 미들 소프트웨어 형태로 이식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설치 환경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설치 환경은 이제 오토뷰 웹 서버를 그러니까 지금 CS 형태보다 미들 소프트웨어라는 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미들 소프트웨어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데스크탑보다는 웹 환경으로 웹 환경에서 웹 환경의 구축 환경은 일단은 리눅스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윈도우 NT 서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윈도우 7, XP 상관없습니다. 다 서버를 구축할 수 있고 웹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단 마스가 필요합니다. 네, 맞아요. 오라클 웹로직을 써도 되고, 그다음에 텀캣 아파치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IBM의 웹스퍼 같은 것. 상관없습니다. 다 웬만한 마스들은 다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바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외에는 설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따지지 않습니다. 이 오라클이 웹로직 팔려고 이거를 흡수한 거 아닐까요? 근데 저희가 오토뷰 같이 하면서 웹로직을 같이 팔아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웹로직이 너무 비싸가지고, 오라클 들어가서 더 비싸진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이제, 선택 사양인데, 저희들이 이제 오라클하고 몇 번 프로젝트를 했는데, 오라클 제품을 사면 웹로직이 다 번들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톰캣처럼 좀 이제 부담 없이, 예를 들어서 이거가 제 질문인데, 중소기업도 이런 거를 사는데 부담이 없습니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웹로직을 가지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 웹로직을 연결해서 쓰는데
거의 대부분 톰캐스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괜찮습니까? 퍼포먼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중소기업의 규모가 네. 보통 한 100명 이상 넘어가는 중소기업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하 정도에서는 뭐 톰캣도 확실하게 다 지원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종합을 해보면 사실은 이 오토뷰가 오라클에 소속은 돼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 글로벌 세일즈 조직에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그리고 뭐 그러면은 내가 오토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좀 더 알고 싶거나 뭐 하면 컨택을 뭐 한국 오라클로 하시면 한국 오라클에서 제 이쪽으로 옵니까? 알려줄 아니면... 겁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저희 홈페이지가 그 if-tech.co.kr입니다. 그쪽으로 문의하셔도 되고 뭐 대부분 보면은 한국 오라클에 전화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저한테 전화가 오게끔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관공서나 이런 정부기관에서 이렇게 해본 적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국내에는 없는데요. 예를 들면 그 네덜란드에 그 정부에서 전사적으로 그 종이를 없애기 위해서 한 프로젝트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환경 규제가 많기 때문에 유럽은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도 이거를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페이퍼리스 컴퍼니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전자결제를 그 오토뷰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프린트도 예를 들면 그 오토뷰는 그 프린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데 그 프린트 서비스를 그 전자문서화 시켜가지고 그 종이를 다 없애는,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현장을 그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현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캡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게끔 구축해 놓은 사례가 있는데,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그 정부기관에서 종이 사용을 전부 다 없애버린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미국 회사인가요? 원래 원칙이 캐나다 회사입니다. 캐나다 회사죠. 그래서 좀 비즈니스가 약한 것 같아요. 이 캐나다. 아무래도 좀 미국 이제는 뭐 이제 지금은 뭐 오라클로 갔으니까 조직적으로 이제 조금 더 지원을 본격적으로 하고, 그 많이 알려지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런 생각이. 그 중에도 뭐, 그동안에 이제 오토뷰를 사용해 주셨던 고객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못 받았다고 하는 고객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 이프테크로 연락하셔가지고 조언이나 아니면 뭐 상담을 받으시면 저희들이 사심 없이 조언을 해드릴 수 있고 잘 쓸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최 대표가 뭐 책임지고. 책임까지는 좀 그렇고요. 최선을 다해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그 말에 더 믿음이 가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좀 하나 드릴 적인데, 사실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오토뷰가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썼고, 근데 이제 그 앞으로의 제 이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이게 이제 외부평이고 아까 다운로드가 원천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은 크라우딩에 굉장히 딱 맞는 솔루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크라우딩 서비스를 준비를 하나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그것도 일종의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모바일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재 모바일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오토뷰가 그 웹브라우저로 뜨는 거기 때문에 웹브라우저를 어떻게 띄울 건가가 이제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모바일 윈도우가 뭐 회사마다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뭐 안드로이드냐 아니면 애플 쪽 모바일이냐에 따라서 다 쓰는 웹브라우저가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상당히 많이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고객들도 상당히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좀 이제 모바일이나 이런 데 스탠다드가 이제 아직 안 왔는데 그 기능이 다 지금 약간 좀 붕 뜬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렇죠. 일단은 이제 웹브라우저가 이제 웹브라우저의 어떤 서포트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뭐 사파리를 어떻게 지원할 거냐, 아니면은 뭐 크롬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기술력이 틀어지겠는데, 이제 그게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져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업이 뭐 오라클도 나중에 언젠가는 뭐 크라우드에 굉장히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개인이 내가 뭐 뷰어를 볼 때 그 크라우드에 딱 들어가가지고 저장하기만 하면서 이렇게 언제든지 어떤 폼에든지 볼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지금도 그거에 대한 어떤 규정집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 좀 오토뷰를 그런 크라우딩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것들은 이미 규정집으로 나와 있고요.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뭐 짧은 시간에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얘기하기는 좀 제한이 있는데 오늘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고 여기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한데 그 질문 하나를 하고 이제 결론을 해주시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전체 질문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하는데 여기 질문들이 박성주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국가적으로 생각할 때 뷰어는 여러 개의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작성된 3D 모델을 표현되는 도면 형태가 표준화되어 있다면 더욱더 기술적으로 빠르게 3D로 변환하려는지요. 그리고 현재 3D 모델이 많이 작성됐지만 도면을 대체하기에는 아직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정말 다른 뷰어들은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순수하게 오토뷰는 순수한 뷰어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보통 스탠다드의 제품 구조라는 거 PMI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다못해 뭐 2D, EDA, 뭐 3D CAD의 어떤 실제 CAD하고 원본하고 똑같은 속성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번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오토뷰 자체적으로 이제 인테그레이션이 그냥 인테그레이션 되는 게 아니라 그 핫스팟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새롭게 이제 인테그레이션 기술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오토뷰에서 어떤 2D 드래프트를 딱 클릭하고 거기에 대한 봄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딱 클릭하면 실제 봄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다른 ERP 시스템이라든가 다른 기관 시스템의 실행 페이지를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인테그레이션 하면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상당히 폭이 넓어졌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질문에 뷰어나 이런 교육이 저희가 사용자 교육이 아니라 그렇게 API나 이런 것들을 하는 인력들에 대한 교육을 질문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건 얼마든지 저희들이 뭐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인력을 수급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대학교의 어떤 전산 쪽이나 아니면 이런 쪽에 뭐 기계공학이나 이런 쪽에서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있는 어떤 동아리나 이런 쪽이 있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어떤 뭐 PLM이 어떤 시스템이고 ECM이 어떤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ERP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거에 대해서 뷰어가 어떻게 연계되는지 뭐 인테그레이션 공부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어떤 기관 시스템에 대해서 약 절반 이상의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트레이닝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이제 이게 시작이니까 앞으로 6개월 앞으로 하반기에는 학생들이나 이제 커뮤니티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캐드만 지금 10몇 년째 캐드 동아리는 캐드만 하거든요. 사실은 저는 세계에서 캐드 협회는 한국밖에 없거든요. 왜 캐드가 중요한 게 아닌데 캐드가 중요한 것보다는 자료를 얼마만큼 부가가치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현업에다가 배포하는 게 이제 관건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한국에서는 약하지 않을까. 네, 저도 이제 그거에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대학교에서 이런 인테그레이션을 위한 어떤 동아리가 이제 캐드 동아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많은 캐드 동아리나 이런 친구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좀 새로운 게 없어요. 뭐냐면은 우리나라 누구 말대로
캐드에 입문서만 있지. 예, 맞습니다. 등급 이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쉬운 부분이 이겁니다. 네. 캐드를 알고 인테그레이션을 알면 네. 진짜 그 친구들이 졸업하자마자 현장에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캐드는 알지만 인테그레이션을 모르고 네. 인테그레이션은 알지만 캐드를 모르는 어떤 그 약간 균형적이지 못한 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상당히 졸업을 하게 됐는데 그런 식으로 그거를 균형을 맞춰서 졸업한다면 진짜 뭐 인력이 풍부하겠죠. 예. 예. 오늘 저 최 대표님 나와주셔서 굉장히 좋은 말씀 드렸고요. 제가 그 다른 어떤 기회를 통해서 많이 여기 나오신 분들을 다시 초대를 해서 좀 구체적으로 그 실용적으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1분 후에 그 다음 세션을 시작을 하겠습니다.